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레스다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하 51번부터 함수단원 51번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fx랑 식이랑 그리고 함수 그래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 합성 f1의 값이 0이냐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걸 다시 f한테 집어넣을 겁니다. 자, f1의 값은 1 집어넣으시면은 2 나올 테니까요. 결국 얘의 값은 f2가 되면서 f2의 값은 또 2 집어넣으셔서 0이 나오겠죠. 정답 1번은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니은에서는 fx는 이게 x의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 줘놓고 실근의 개수 물어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함수로서 함수 y는 fx랑 y는 x의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fx는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y는 x의 그래프만 그리면 될 겁니다. 자, y는 x는 이렇게 0,0이랑 4,0을 지나게끔만 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점을 찾아봤더니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도 한 군데가 있겠습니다. 총 두 군데 찾았으니까요. 교점의 개수 2개, 그러므로 실근의 개수도 2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도 참입니다.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이 사실상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자, 방정식 f 합성 fx는 fx다의 모든 실근의 합은 8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f 합성 fx는 fx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을 정확하게 구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식도 구하셔서 그 둘을 이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면 절대값 f 합성 fx라고 하는 거는요. f 안에다가 어쨌든 절대값 2x-4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 자체가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2x-4 절대값 -4 뭐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지금 보니까는 어차피 2 곱해지게 되면은 얘가 그냥 절대값 4x-8에다가 -4인 거니까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로는 안에 있는 거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나뉘겠고, 그 다음에 -4까지 포함해서 양수냐 음수냐 나눌 수 있겠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여기 하나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하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풀이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조금 더 의도라고 한다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f 해놓고 안에 fx 있는 거랑 f 해놓고 여기 x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바깥에 f는 똑같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안에 있는 이 fx랑 그리고 여기 있는 x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fa의 값이랑 fb의 값이 똑같다고 해서 a와 b의 값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값이 똑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반드시 f든 성립을 했으려면 f는 1대1 함수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f가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2차 함수라고 해보면 자, a 1대의 함수값, b 1대의 함수값이 똑같을 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와 b의 값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fx가 현재 1대1 함수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말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fx는 반드시 x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우도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을 법한 거는 이 fx란 녀석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x는 2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2를 기준으로 a만큼 앞으로 간 거와 2에서 a만큼 뒤로 간 거에 그 함수 값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 잘 그렸다. 됐나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f
f 안에 있는 그 색깔을 구분해서 자 f 서로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a랑 b가 진짜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는 뭐였느냐, 이 두 수가 2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2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들은 특징이 더했을 때 대칭한 것의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더해보시면 합이 4가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때 그 녀석의 2배였던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우리는 이 a랑 b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fx와 그리고 x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징적인 게 fx랑 그리고 x를 더했을 때 그 값이 4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기를 문제에서는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정식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2x-4가 x다 하셔가지고 요거 케이스 나눠보시면 하나는 2x-4가 그냥 x여서 x 넘어가고 4 넘어가시면 결국 x는 4다라는 값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x다 해가지고 x 넘어가시면 3x는 4다.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근 2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문제 풀어보면 절대값 2x-4 더하기 x가 4가 나왔다. 그럼 이것도 케이스로 첫 번째 절대값을 그냥 나오게 됐을 땐 2x-4가 2x-4 플러스 x가 4다. 그러면 3x는 8이니까 x는 3분의 8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x는 4다. 그러면 4 없어지면서 x의 값은 그냥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실근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 다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해주시고 나면은 그 답은 4 더하기 3분의 12 4니까 8 나오겠네요. 그래서 합은 8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까지 모두 다 참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풀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하시고 대칭성을 이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고2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에서 이제 대칭성이 또 수1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2 학생들은 이게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좀 이게 익숙하진 않죠. 자, 그렇다고 선생님 고2 걸 왜 갖다 놨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대칭성을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되죠. 왜냐? 2차 함수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안 배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잘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2번 가보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법한 표현들을 얘기해 주자면 우선은 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몇 번 봤죠? fx는 얘거나 얘거나 얘다. 이렇게 경우 나눠주는 거. 자, 그런 상태로 지금 문제를 잠깐 좀 스케치를 해보자면 우선 fx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fx는 n분의 1이 x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이 말인 즉슨 저 방정식을 함수로서 생각해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n분의 1x라고 하는 자 이거 무슨 함수예요? 그쵸, 1차 함수죠. 직선. 이 둘의 교점의 개수가 11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 중에 가장 간단한 전략은 뭐냐? fx를 그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x를 그림 그리셔서 교점이 11개가 나오게끔만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fx 플러스 4는 fx다 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함수가 fx가 있었는데요. fx가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 fx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fx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x 플러스 4를 만족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러프하게 그냥 x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게 되면 f0의 값과 f4의 값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f1의 값과 f5의 값이 서로 똑같은 겁니다.
뭐 2 집어넣으시면 f2의 값은 f6의 값과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만 정의되어 있었던 이 함수가 영역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0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일 때 함수값은 5일 때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1일 때가 여기 있었는데, 자, 1일 때 그 함수값이랑 5일 때 함수값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1일 때와 함수값이 완전 똑같아야 하니까 이쪽에 위치해야 하겠죠. 자,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은 6일 때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따라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6일 때 함수값도 이쪽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일 때 위치도 생각해보면은 2분의 1일 때 함수값과 그리고 자, 4 플러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도 똑같아야 할 테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 결국 여기 있던 이 언덕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8까지 4일 때 함수값과 8일 때 함수값도 서로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계속 증식되듯이 8일 때부터 12일 때까지도, 또 12부터 16일 때까지도.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함수가 만들어진다 하여서 이런 특성을 만족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게 주기가 4짜리인 주기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 함수 자체는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결국 저기 4를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러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기 함수에 대해서 주기까지 파고들면은 되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현재 -2부터 2까지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좀 제가 완성을 시켜볼게요. 순서대로 x가 -2였을 때, -1, 0, 1이었을 때입니다. 하나 더 해야지. 2일 때까지도. 여기까지 그려놓고서 우선 -2부터 -1일 때까지는 -x, -2의 함수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선인데다가 뭐 저기 기울기가 음수 그리고 y절편도 -2인 거다 보니 -2일 땐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그쵸? -2 집어넣으시면 0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하는 함수를 그릴 거고요. 내려가는 함수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그러면 -1일 때는 값이 -1이니까 한 이쯤 온다고 해볼까요? 여기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1인 겁니다. 자, 그 후에는 -1 때부터 1일 때까지는 함수가 그냥 x입니다. 그러면 y는 x를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0,0은 지나야 될 테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가 바로 y가 1일 때입니다. 자, 그 후에 1부터 2일 때까지는 다시금 기울기가 -1짜리인 애이기 때문에 또 1일 때는 1이 되겠고 2일 때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선생님 그럼 -2부터 2까지밖에 못 그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여기 fx 플러스 4는 fx다. 자, 그러니까 얘는 4를 주기로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침 이 그린 게 간격이 딱 4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그림이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진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얘를 갖다가 계속 복사해 놓고 붙여 나갈 건데, 자, 여기다가도 하나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림이 완성된 거냐? 바로 x가 6일 때까지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자,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붙여 넣기를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붙여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복제해 여기도 붙여 넣을 수 있고. 자, 선생님 계속 그럼 이어지는 함수인 건가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 다음에 y는 n분의 1x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y는 n분의 1x는 간단한 게 여기서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n분의 1짜리인 그런 저기 직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생각하실 거는 이렇게 함수를 쭉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가 11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모양이 x축, y축, 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빨간색 함수가 대칭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점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y는 n분의 1x의 함수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점이 총 몇 개가 나오느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원점에서는 무조건 만나겠지만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양수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한 군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음인 곳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밖에 안 만나게 됩니다. 자, 좀 더 설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선을 조금 더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른쪽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세 군데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안 보더라도 왼쪽에서도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세 군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그림을 다 그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교점을 11개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 어차피 가운데에서는 한 군데 원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서 5개의 교점, 그리고 왼쪽에서도 5개의 교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훈련이 되고 나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꽤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쪽만 그냥 생각해가지고 개수 찾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겪으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낯서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에서만 교점이 5개가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좀 세팅을 해놓고서 너무 많이 그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뾰족한 거 한두 개만 그려가지고는 이제 교점이 5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둔 상태로 한번 어떻게 해야 교점이 5개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속에서 이게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게 마음속에서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동영상처럼. 자, 그럼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교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조금 늦추면 이제 2군데에서 만날 거고, 자, 이제 3군데에서 만날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리시게 되면, 자, 이제 뾰족한 곳에서 만나면 딱 4군데일 겁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서 4군데에서 만나다가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자, 보이십니까? 5군데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자, 보이시죠? 지금 어디서 만나느냐? 초록색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딱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걸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 파란색 직선이 이때까지는 교점이 3개 딱 4개였었다가 이 아래로 이 꼭지점에서 아래로 내려온 순간부터는 이제 저기 개수가 5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항상 5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4번째 삼각형의 이 꼭지점에 맞닿기 직전까지가 교점이 5개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준을 딱 세우자면, 자, 2가지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직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꼭지점 지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꼭지점 지났을 때, 자, 이 사이에 있는 직선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좌표들 좀 찾아보시게 되면요, 지금 좌표가 여기 2고,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10 이렇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X좌표가 9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또 좌표 찾아보시게 되면 12, 그리고 여기가 13이었겠죠. 자, 따라서 9,1 그리고 13,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 9,1을 지날 때보다는 좀 낮아야겠고, 그 다음에 13,1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높아야 될 겁니다. 자, 9,1을 지나고 있다라는 건 기울기가 9분의 1이란 얘기겠죠. 9칸 갔다가 1칸 올라가니까. 또 13,1을 지난다는 건 기울기가 13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n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9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작았어야 했고요, 13분의 1보다는 컸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n이 될 수 있는 거 좀 찾아보시게 되면요, 뭐가 있을까? 12, 11, 10이 있었겠죠? 12분의 1, 11분의 1, 10. 자,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다 합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33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설명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주기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 설명해주고, 또 저는 이제 사실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양수인 영역에서 개점이 5개만 나오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가요? 라고 또 이제 질문할 수도 있잖아. 원점 대칭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문제가 1번이랑 2번이랑 하는데도 오래 걸리네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53번입니다. 지금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랑 g가 있는데요, fn은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3의 n제곱의 1의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GN이라는 것은 7의 제곱의 1의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다 나열하면 되겠죠. 우선 F1이라는 거 어차피 정의역이 1, 2, 3, 4밖에 없으니까 X에다 그냥 N에다가 그냥 1, 2, 3, 4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1승의 1의 자릿수니까 그냥 3. 그 다음에 F2는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F3은 3의 세제곱은 27인데 어차피 1의 자릿수만 생각할 거니까 그냥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4는 3의 4제곱 1입니다. 마찬가지로 G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게 되면요. 다른 색깔로 해보자. G는 1일 때, 자, 7의 거듭제곱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땐 7이고요. G2는 9. G3은 63이니까 7, 7, 49. 그리고 어차피 7을 진짜 세제곱 할 건 아니고요. 1의 자리에다가만 7을 곱하시면 되니까 7, 9, 63이 돼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G4는 또 1의 자릿수에다가 7만 곱하시면 되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정보를 둔 상태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첫 번째는 F에다가 G 인버스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G 인버스 1은 어떻게 구해요? 자, 바로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뜻은 양변에 G를 합성하셔서 G에다가 별을 넣었더니 1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 별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별의 값은 4였던 거다. 자, 그러므로 얘는 F4이니까 F4의 값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G에다가 F 인버스 7입니다. 자, F 인버스 7은 뭘 넣어야 7이 나오겠느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F에다 3 넣으면 7이니까 F 인버스 7은 3이었겠죠. 그래서 얘는 G3 되겠고 G3의 값은 그냥 3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1과 3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4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54번입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2x제곱의 1의 자리 숫자. 그럼 아까랑 문제가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 봅시다. 정의역의 원소가 1부터 5까지니까 5개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1의 값은 2x제곱이니까 2니까 1의 자리 그냥 2겠고 그 다음에 f2일 때는 자 2 넣으시면은 4, 2, 8 그래서 1의 자리 그냥 8이겠고 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은 9, 2, 18 그래서 그냥 1의 자릿수 8.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시게 되면요. F4일 때는 2, 그리고 F5일 때는 0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FA의 값이 2, 그리고 B의 값이 8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A와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뭘 넣어서 2 나오게 되는 함수값으로 2를 가지는 A를 생각해 볼게요. 자, 함수값으로 2를 가지는 애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난 기본적으로 A랑 B가 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A의 값은 4인 게 제일 베스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함수값이 8이 나오는 애들 찾아보시면요. 지금 2랑 3이 있는데 나는 B가 컸으면 좋겠으니까 3인 게 좋습니다. 결국 A랑 B랑 더해주셔서 최대값 3번 7 나온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55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2015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015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2015년 문제가 맞네요. 그러면 가번이랑 그리고 나번 조건이 있는데 가번 조건에서는 함수 식을 줬고요. 1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 요거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선 중요한 게 혹시나 이렇게 풀었을까봐 여기 x 선생님 2015니까 2015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x는 1부터 3까지일 때만 이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f3x는 3 곱하기 fx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저는 나와 있는 fx의 함수를 좀 해석해 보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 내용물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1 x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3 x가 되겠죠. 자, 이때는 언제야? x 2가 0 이상일 때, 즉 x가 2 이상일 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안에 있는 x 2가 음수면, 즉 요거 나오게 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1 더하기 x 2, 즉 x 1이 되겠고요. 요거는 바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x가 1 이상 그리고 3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범위만 조금 바꿔주시게 되면요. x가 2 이상인 건 맞지만 3 이하이기까지 해야 된다.
또 x가 2보다 작은 건 좋지만 뭐 이상이어야 된다?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f에다가 2015를 그냥 드립다 대입하기에는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조건 f3x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3이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없다 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했느냐, 문제에서는 f2015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f에다가는 이렇게 큰 수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 큰 수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생각 되게 과한가요? 아니죠. 2015가 너무 커서 f에다 못 집어넣어. f는 1부터 3까지밖에 못 집어넣어. 그러면 저 2015를 1부터 3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로 사이즈를 줄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사이즈를 어떻게 줄여요? 줄이고 싶은데, 아니 여기 밑에 방법이 있잖아. 3 곱하기 x는 이렇게 3은 바깥으로 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안에 있는 게 3 곱하기 3분의 2015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15가 3의 배수가 아니더라고요. 각자리 숫자 다 합했을 때 3의 배수여야지 그 3의 배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자리 숫자 합하면 8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고 나서 3은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3분의 2015는 대략 600 얼마이기 때문에 숫자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자, 근데 아직 부족해. 나는 더 줄이고 싶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겠느냐, 3을 하나 더 빼줘가지고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015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아직도 부족해. 자,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3의 6제곱 곱하기 f, 자, 분모에도 뭐가 생겨요? 그쵸, 3의 6제곱이 생기게 되겠죠. 3의 6제곱이 대략 여러분들 729, 대략이 아니라 729가 나옵니다. 729분의 여기는 2015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서 멈추셨어요? 왜냐면 729분의 2015가 대략 2. 얼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로 만들어줬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숫자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네. 자, 2.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해 주시게 되면 3의 6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자, 이 집어넣으시면 729분의 이게 20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요, 얘는 3의 7제곱 마이너스, 자, 똑같은 3의 6제곱이었으니까 없어지면서 20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3의 7제곱은 729에다가 3 한 번만 더 곱한 거니까 2187이고요. 거기다가 2015를 빼주시게 되면은 이 계산하시면 17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72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저는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6번입니다. 지금 유형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성질이라고 써 있는데요. 56번에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의미 아닌 정수 n과 그리고 0부터 9까지인 정수 k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로 이제 f0은 0이다. 그리고 f10n 플러스 k는 fn 플러스 k다. 뭐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를 좀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f100이 1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규칙들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일단 F 안에 있는 이 원소를, F 안에 있는 그 정의역의 원소를 갖다가 이렇게 10n 플러스 K의 꼴로 나타냅니다. 자, K는 0부터 9까지인 정수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100이란 녀석을 갖다가 좀 저런 꼴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0이라고 하는 녀석은 F10 곱하기 10인 거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0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를 남긴다? 우선은 자, 10 곱하기 n이니까 n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f10이 되겠고요. 플러스 이 뒤에 있는 역할이 k였기 때문에 플러스 0입니다. 뭐 0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f10이라는 애는 또 뭐 만들어집니까? 얘는 f10 곱하기 1 플러스 0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는 F1 더하기 0이 되겠어. 또 그냥 F1이 되겠고요.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예요? 10 곱하기 0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게 되는 게 결국 F0 더하기 1이 되면서 F0은 문제에서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남게 되는 게 그냥 1만 남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이냐 물으면 맞다 하고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요게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니은에서는요, 이번에는 F 합성 F 999가 9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나는 F999를 찾아가지고 값을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진짜로 9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안에 있는 내용물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F999. 얘는 F에다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99 더하기 9로 꼴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색깔 막 바꿔서 하려니까 힘들다. 자, 그러면 얘는 F 해놓고서 99 갖다 놓고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가능하죠. 얘는 F, 자, 10 곱하기 9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고 더하기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결국 F9 더하기 9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F9라는 녀석도 빠르게 해보면요, F 10 곱하기 0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결국 남게 되는 게 F9가 되면서 이 녀석은 뭔 소리야, 이 녀석은 그냥 9로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이 값은 2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쯤 왔을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지금 10 곱하기 99 더하기 9가 되었을 때 사실 여긴 뭐가 빠져나온 거냐면 1의 자릿수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릿수만 쏙 하고 빠져나와서 여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99라는 녀석도 자 10 곱하기 9 더하기,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의 자릿수인 거예요. 여기는 1의 자릿수인 건데 1의 자릿수는 다시금 또 이렇게 쏙 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각 자리에 있는 숫자가 결국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도 다시 한번 보시면 F100이라고 하는 녀석도 사실 첫 번째 누가 나왔어? 0, 1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0, 10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100의 자리 숫자 1이 나와가지고 결국 계산이 그냥 1로 끝났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F에서 n이라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 n의 각 자릿수, 자리의 자릿수라고 하면 안 되겠고 자리의 수의 합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걸 발견을 했으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 발견이 안 됐으면 좀 어렵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F999가 현재 27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기 F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넣고 나면은 F 해놓고 여기가 2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각 자릿수의 합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2 더하기 7이 나오게 되면서 9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9가 된다라고 하고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가장 베스트한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디귿은 이제 간단해집니다. f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fn이 6의 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n의 각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 4, 6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2, 4, 6이었다고 해볼까요? 아니면은 2, 3, 2, 4, 2, 5, 2, 5, 5 이런 것도 괜찮다. 2, 5. 자, 이거는 왜 그래요? 2 더하기 5 더하기 5 하면은 12가 나오면서 6의 배수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n이 255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n이 꼭 6의 배수여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래요? 지금 255가 6의 배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각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인 거지 그 숫자 자체가 6의 배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결국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건 꼭 발례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발례를 떠올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발례를 못 떠올렸다 할지라도 결국 기억이랑 니은을 풀 때 각 자릿수의 합이 바로 fn의 의미였다라는 거는 그건 찾아냈어야 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발례 찾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돼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가보겠습니다. 57번에 지금 심화 문제인데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 f가 현재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아라. 그러면 기억, 첫 번째 f1 곱하기 f2가 6이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는 10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f1 곱하기 f2가 6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맞나?
많지 않거든요. 곱해가지고 6이 되는 그 애들 중에서 어차피 정의역 자체가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F3, F4 그리고 F5들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1 아니면 4 아니면 5밖에 없습니다. 누가 1일지 4일지 5일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서로 겹칠 일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값들을 다 더해준다는 것은 1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인 거예요. 끝. 되셨죠? 네,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의 집합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f 합성 fx가 x이면 f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뭔 소리야? 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말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만족한대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저 합성함수 f 합성 f가 x를 집어넣으면 꼭 x가 나온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꼭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자, 현재 f 합성 f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 f 합성 f라는 함수는요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나와야 합니다. 2를 집어넣으면 2가 출력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그냥 1이 1한테 가고 2가 2한테 가고 3이 3한테 가고 4가 4한테 가고 5가 5한테 가시면, 그러니까 모두 f 자체가 그냥 항등함수였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땐 F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하죠.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2로 가고 3일 때 4로 가잖아요. 그런 A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항등함수가 아니면요, F가? 자,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F는 항등함수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럼 아니었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야지 합성함수는 일단 항등함수가 되겠느냐? 두씩 짝지으셔야 됩니다. 1일 때 2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둘이 짝지는다는 것도 모른다 치자. 자, 근데 나는 합성함수 만들 때 반드시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2일 때는 함수가 1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일 때는 무조건 1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1일 땐 2로. 자, 그래서 이 둘이 1이랑 2가 서로 콤비가 돼서 서로 크로스, 그리고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각각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2로 가는 그런 대응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3이랑 4일 때도 어쨌든 서로 크로스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면 3일 때 결국 3한테, 4일 때 결국 4한테 가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가 몇 명이야? 5명이죠? 5명이다 보니까는 결국 한 명은 혼자 있게 된단 말이에요. 5는 결국 어디로 가? 저기 1대1 대응해야 하니까 5는 5한테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자, A 넣었을 때 그냥 A가 되는 그런 원소 A가 존재하니 묻으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5가.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이 좀 어렵겠죠. 디귿에서는 이번에 함수를 F가 이제 3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합 X의 어떤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합성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게 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FB는 B인 집합 X의 원소 B가 존재하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함수가 3개나 합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원소 x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같은 숫자가 나와줬대요. 자,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1이 이 합성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결과 도출적으로 1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거 1일 때 1로 가면은 그냥 f 자체가 그냥 항등함수면 괜찮죠? f 자체가 항등함수면은 당연히 1일 땐 1로 가겠고요, 2일 땐 2로 가겠고, 3일 땐 3으로 가겠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당연히 참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항등함수가 아닐 땐, 항등함수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자, 어쨌든 1이 여기 1로 가야 됩니다. 그럼 1이 예를 들어 2한테 갔다고 칠게요. 자, 그렇다고 2가 바로 1로 가면 됩니까? 안 되겠죠? 자, 1이 2한테 가는 순간 모든 화살표가 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일 때 바로 1로 가기보단 2일 때 다른 한 곳을 좀 거쳐야 돼. 2일 때 3으로 간다고 할게요. 2일 때 3으로 간다, 2일 때 3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 이제 3일 때 무조건 1한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결국 3이 1한테 갑니다. 그러면 다음 애들도 3이 1한테. 다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이 1한테 간다는 게 정해지는 순간 다른 애들도 다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해요. 그 다음엔 이제 4일 때랑 5일 때인데, 4일 때 꼭 4로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4일 때는 5한테, 5일 땐 4한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4일 때 5한테, 5한테 4일 때 4.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수를 내가 f를 만들었어. 이 f를 만든 거 잘 만들었어. 왜? 어떤 x의 원소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 찾았어. 이거 x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1 되고 2 되고 3 돼. 2 넣었을 때도 결국 뭐 나와? 2 나와. 3 집어넣었을 때도 결국 뭐 나와? 3 나와. 그건 만족은 했지만, 자 근데 여기서 f 자체에다가 b 넣었을 때 b 나오는 거 있나요? 여기만 보고 얘기해보세요. 다 지워놓고 1 넣었을 때 1 나온다거나 2 넣었을 때 2 나온다거나 아니면 4 넣었을 때 4 나온다거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안 되는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4가 그냥 사러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가도 되잖아 때문에 네.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된다. 이것도 뭐 질문이 그 전에서 나왔었던 문제인데 네, 조금 반례를 생각한다는 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몇 개만 해보시면 그렇게 경우가 또 많지도 않아가지고 항등함수냐 f가 항등함수가 아니냐로만 구분하시면 됐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8번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요. f 함수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 g라는 함수는 2차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f 합성 g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니 묻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f 해놓고 g에다가 2를 먼저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f2 f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이 설명서 어디 나와 있어? 2 집어넣을 땐 여기자. x 값이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요 가운데 걸 써라 했으니까 가운데다 2 집어넣으시면 그냥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 됩니다.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g 합성 f-x는 g 합성 f x와 똑같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조금 배워두면 좋은 개념인데 우선 여러분들 f라는 거를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는 어떻게 생겼는가? f라는 함수는 경계가 일단은 절대값이 2냐 마이너스 2냐 절대값이 2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x값이 2보다 클 때는 네 그냥 2라는 함수고요.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네 y는 x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네 상수함수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함수 fx가요 보시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아닙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선생님 그거 어쩌라고요? 자 원점에서 대칭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은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원점 대칭 이런 애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싫은가요? 이것도 싫으면 뭐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직선 똑바로 그리자. 자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x일 때와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해봅시다. x일 때의 함수값은 이렇게 올라가는 값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 값은 내려간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둘이 값이 아예 관계가 없을까요? 서로 대칭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쵸? 있죠. x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은 이 크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달라요? 네,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fx와 f-x는 자, 같아질 수 있긴 한데 대신 부호가 반대면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x는 f-x다. 네,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인 함수의 특징이에요. 알아두십시오. 꼭 이런 걸 우리는 심지어는 이제 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꼭 수능까지도 갖고 가셔야 될 개념입니다. 자, 근데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니은을 풀 때 사실 이제 원래 같으면 정석대로 가자고 한다면 요거 그림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림 그리거나 혹은 식을 구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니은에서 g에다가 f-x인 거랑 그리고 g에다가 fx인 거랑 자 여러분 봐보세요. f-x랑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f-x라는 애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fx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fx랑 그리고 g-fx가 서로 이제 같냐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러면은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라. 이게 다 의도가 된 거예요. gx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저 2차 함수를 가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렸을 때 대칭이 되는 그 대칭 축이 바로 x는 0, 즉 y축입니다.
그럼 y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칭이 되어 있는 모양인 건데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요, 여기다 제가 간단히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을 그려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x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네, 똑같습니다. 대칭돼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g의 x일 때의 함수값과 g의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은 서로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g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그냥 값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라 여러분들. g라는 함수가 지금 자체가 이제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상황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fx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fx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둘이 값은 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한 녀석은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한 녀석은 그냥 있어. 자, 근데 g는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네,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그 자체로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인 거예요. 네, 놀랍게도 요거 진짜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원점 대칭 혹은 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건 모르니까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직접 합성을 하길 원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이걸 그냥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풀이 스케치만 한다고 하면 g 합성 f-x가 있고 여기 하나는 g 합성 f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f-x는 뭐예요 이거? y축에 대해서 합성 fx를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럼 대칭시킨 거 그리세요. 그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 g랑 합성시켜. g라는 것도 2차 함수니까 이제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랑 얘랑 그 합성함수랑 그러니까 함수 두 함수를 서로 합성한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 그림이랑 얘를 그냥 그렸을 때랑 그림이 어때요? 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식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f 합성 gx랑 그리고 g 합성 fx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같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진짜 그려보면 안 되나?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f 합성 g를 먼저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g 합성 f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f 합성 g는 우선 첫 번째로 g라는 함수, 그 다음에는 f라는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f 합성 g라는 함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다가 지웠던 그 fx의 함수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거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가장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느냐, 우선 가운데 있는 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건 어쨌든 또 f의 정의역이 될 텐데 f라는 함수 자체는 조금 깐깐합니다. 왜냐면 이 -2와 2 사이에 있는 값이 들어가느냐랑 아니면 2보다 큰 값이 들어가느냐 혹은 -2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이 안에 들어갈 값이 2보다 크냐 혹은 2냐 아니면 2보다 작냐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 이거 기능 좋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둔 상태에서 나는 이 g에 들어갈 어떤 원소가 함수 값으로 2보다 큰 값을 가질지 아니면 2의 값을 가질지 아니면 2보다 작은 값을 가질지를 이제 그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이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생긴 게 -2보다 작은 함수 값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 되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 하나만 해놓고 여기가 이제 2일 때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함수값으로 2를 경계로 함수값으로 2를 가지는 순간을 포착해 볼게요. 그건 간단하게 x가 -2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함수값으로 2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f 합성 g의 함수를 그릴 땐 여기가 정의역 그리고 이쪽이 공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느냐, g의 정의역 어떻게 구분해요? -2 그리고 2가 경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 f 합성 g를 그리시게 되면요, 구간은 -2일 때 그리고 또 0일 때 그리고 여기 2일 때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노베이스로 들으려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거 되게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갑니다. -2보다 작은 영역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땐 -2보다 그 값이 만약에 작아지게 되면 함수 값은 2에서부터 점점점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x의 값이 점점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작아져. 그러면 함수값은 점점 어떻게 돼? 그치, 2에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함수값은 2에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자, 그럼 2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값을 내가 f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2에서 점점 커지는 값이 다시금 f의 정의역의 원소로 들어가겠고, 자, 2에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어때요? 항상 일정하게? 그쵸,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이 일정하게 2가 나온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는 그 함수값은 이렇게 2로 쭉 그려지게 되겠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부터 0일 때까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으면 그때 함수값은 2에서부터 점점 마이너스 2까지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시나요? 2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이동하는 중인 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값이 다시금 f한테 들어갈 겁니다. 그럼 f 입장에서는 뭔가 연료가 들어왔네. 근데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로 가는 연료네. 자,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고 있네. 자,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2에서 그쵸,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겠죠.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진행될수록 2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0부터 2까지를 관찰할 건데요. 자, g라는 함수에다가 0부터 2까지를 쭉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자, 그러면 x값이 0부터 2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는 내용물이 다시금 f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 내용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f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x가 이번에는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런 영역일 때는 g의 함수값은 점점 2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2에서부터 점점 커지면 다시 그게 f의 정의역이 돼서 2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함수값은 그냥 계속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일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f 합성 g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엔 이거에 맞춰서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g 합성 fx의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g 합성 f의 함수는 이번에는 이거 이용할까? 자, 옆 동네를 그냥 사이즈를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이번에는 f 그 다음에 g인 함수다. 그렇게 해서 가는 이번엔 g 합성 f의 함수가 되는데요. 이때도 뭐 먼저 보라고요? 가운데 걸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운데 걸 먼저 보면서 어쨌든 g라는 함수가 이제 x 값에 뭘 들어갈 때 이제 함수가 바뀌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g라는 녀석은 그렇게 깐깐하진 않은데 어쨌든 0을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이 0보다 작냐 아니면 0보다 크냐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금 여기가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인 건데, 그건 다시금 f 입장에서도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겠느냐 아니면 뭘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겠느냐 이걸 따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의역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냥 0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 합성 f를 그릴 때는 정의역을 크게는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2 정도로만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2, 0, 2. 그래 놓고 나서 x의 값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진다고 칩시다.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f는 그대로 값이 2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2가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쵸, g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g는 마이너스 2일 때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뭐예요? 그쵸,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을 때는 항상 그 값은 2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네. 보통 이 정도로 해서 속도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하루 종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0일 때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f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자, 마이너스 2부터 x가 0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얘도 똑같이 0까지 가게 될 텐데, 자, 그게 다시 g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게 됩니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로 내려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끝났습니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미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나머지 저기 또 생각해보면은 G합성 fx는 뭐 그냥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끝나게 된 문제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큰일 났다. 자, 59번. 이것도 좀 긴 문제인데 뭐 아무튼 가자. 네. 자, 59번에 그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y는 fx의 그래프가 나타낸 것이다. f합성 fx는 e-fx이다. 아닌가? 긴 거 아닌가? 자, 저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가 e-fx다.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작전을 세우자고 한다면 첫 번째 작전은 뭐가 있냐면 어차피 이거에 지금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각각의 함수를 그려가지고 그거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y는 f합성 fx랑 그리고 y는 e-fx랑 괜찮나요? 이게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것도 있나? 함수를 직접 구해서 해? 함수를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해? 귀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저는 이거 그 합성함수랑 e-fx 각각 그려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겠죠? 자, 그러면 f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f 합성 f를 그릴 건데 함수 fx는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더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f 그리고 또 f로 가는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항상 여기 있는 값을 먼저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이 마지막 f한테 들어가게 될 텐데, 자, f란 녀석이 좀 깐깐합니다. 왜 깐깐하냐면 1일 때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땐 이 함수를 쓰고요, 1보다 클 땐 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결국 가운데 있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지 아니면 1보다 작은 값인지가, 그러니까 1이 좀 경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가지고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있는 함수가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1보다 크겠느냐, 혹은 뭘 집어넣었을 때 1이겠느냐, 뭘 집어넣었을 때 1보다 작겠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f에서의 함수값이 1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 이렇게 표시까지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체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도대체 x가 뭐일 때도 또 1일까? 보시면은 현재 기울기가 한 칸 갔을 때 3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칸 내려갈 때는 얼마만큼 갔겠어요? 3분의 2만큼 갔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구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f 합성 f다 보니까, 자, 그림 그려보시면 0부터 3분의 2일 때까지, 그리고 3분의 2일 때부터 1일 때까지, 그 다음에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이렇게로 좀 구분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조금 빨리 갑니다. x가 0부터 3분의 2까지 가는 동안에 0부터 3분의 2까지 갈 때 그때 f를 살펴봅시다. 자, 0부터 3분의 2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은 3에서 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3에서 1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값이 결국 다시 또 f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f한테 주입되는 연료가, 자, 중요합니다. 3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로 연료가 주입될 거 아니야. 자, 그때 함수 f 값은, 자, 1에서 0으로 점점 처박힐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에서 0으로 처박히게 되겠고, 자, 결국 0부터 3분의 2까지를 주입했더니 누가 나오게 되더라? 네, 1부터 0까지로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함수는 1부터 0까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에는 x에다가 3분의 2부터 1까지를 주입하겠습니다. 자, 3분의 2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주입하시게 되면요, 자, f는 3분의 2부터 1까지 주입되면서 1부터 0까지로 떨어질 겁니다. 자, 1부터 0까지로. 그럼 1부터 0까지가 다시 f한테 들어가게 되니까요, 1부터 0까지 되면 어떻게 돼? 이 값이 0부터 3까지로 확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로 올라가게 된다. 자, 결국 3분의 2에서부터 1까지 주입했더니 이 녀석이 0부터 3까지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되셨죠?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1부터 3까지입니다. x값이 1부터 3까지 변하게 됐을 때 1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은 0부터 1까지 가게 됩니다. 자, 1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은 0부터 1까지 간다. 그럼 0부터 1까지가 다시금 f한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0부터 1까지 차례대로 주입되면은요, 네, 함수값은 3에서 1로 가게 되겠죠. 3에서 0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값은 3에서 0으로 가게 되더라. 이렇게 값을 매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f 합성 f의 함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e-fx만 잘 그리면 될 거예요.
얘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fx였던 녀석을 우선은 마이너스 fx로 만들어 준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해줘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주죠. 플러스 이만큼. 그러면 마음속으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다 보면은,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이긴 하겠지만, 자 그럼 이 값이, 자 0일 때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0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이어야 하겠고, 자 3일 때는, 아니지 이거 너무 작게 그렸다. 자 요걸 적절히 해보게 되면요, 자 1일 때 2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요, 3일 때 1의 함수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일 때 2의 함수값을 가지면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1의 함수값을 가지면 잘 그리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이쯤에 있었다 치고, 자 그러면 적절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점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3개 생기게 됩니다. 교점이 3개니까요 실근의 개수도 3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면 해결된다는 거. 다음 마지막 60번 가보겠습니다. 아 얘다,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 60번 이것도 이제 논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논리가 필요하냐, 지금 아닌가, 얘도 맞는데, 그쵸. 자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랬는데 x에 대한 방정식 f 합성 gx는 fx다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합성 gx, 그게 fx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쉽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gx랑 x랑 선생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쩔 수도 있어요.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긴 하는데 서로 다른 값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 f가 지금 몇 차 함수? 네, 2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대등성 빼놓으면 이제 시체이기 때문에, 이거 2차 함수 그려지는 기분 너무 좋네. 자 x는 1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칭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gx랑 x가 서로 다른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1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gx가 왼쪽에 있고 x가 오른쪽에 있든. 자 이 특징이 뭐예요? x랑 gx랑 더해 주시게 되면요, 네 가운데 대칭된 녀석의 2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나오게 된다. 이 녀석이 1-t고 얘가 1+t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푸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gx는 x다 가지고 풀어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x여야 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실근의 개수도 이제 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자 2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는 0이 있습니다. 얘도 2차 방정식이죠. 얘의 실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근 해가지고 총합해서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네,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얘네 둘은 둘 다 몇 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실근이 아무리 많아봐야 몇 개예요? 네, 최대 2개입니다. 100개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얘가 2개 가지고 있었고 얘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거나 둘 다 하나씩만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0 그리고 2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해보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고 얘가 실근 하나도 안 가진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판별식 관점에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판별식 위에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1-a가 1-4a가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동시에 여기서는 9-4a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고, 또 밑에서는 17, 자 a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4분의 17보다 커야 된다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어떻게 4분의 17보다 크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서로 근이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야 그 판별식 하나 해놓고서는 뭐 또 다시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젠 A가 4분의 1이면서 A가 이번엔 4분의 17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A라는 녀석은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아야 된다로 귀결이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A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4까지 총 4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끝났다. 네, 자 60번까지 해설 마무리했고요. 네, 좀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있다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